안녕하세요.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요새 국내 리셀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이거 리셀이 불법이에요? 리셀이라는 건 일단 상품 재판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소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표권자가 상품을 한번 판매하면 그 상품에 상표권이 소진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재판매를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런 이론이 권리 침해 이론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단정적으로 리셀은 위법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권리소진 이론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있는데 이게 리셀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판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좀 갈려요. 침해가 된다 아니면 침해가 되지 않는다 판례들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100% 이건 침해다, 침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법 합법을 단정할 수 없는데 예. 이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지시고 파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최대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은 방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판례가 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침해가 된다, 침해가 되지 않는다 판례 중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더 내용이 자세하고 설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설명하면 어느 정도는 형사사건 됐을 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셀이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는 어디서 구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권리소진 이론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라는 그 판례 자체는 인터넷에서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급심 판례들은 인재 한 개, 두 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판례들이라서 그리고 하급심 판례들이라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판례들을 저희가 셀러가드 승소사례 제공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예. 해외 구매 대행에도 권리 소진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해외 구매 대행이랑 국내 리셀이랑 구조가 사실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적용될 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판례가 있어야지 어디가 설명할 때 경찰서든 법원이든 가서 설명할 때 근거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조사를 받았던 아니면 민사사건이 있었던 분들 중에 이 주장을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주장을 했으면 판단이 있겠죠. 이게 침해든 아니든 간에.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한 사람 없어서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똑같은 결론이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리셀이 권리 소진 이론 주장만 할 수 있을까요? 권리 소진 이론을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주장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이 주장은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메인이 되는 주장은 원래는 상표법 108조가 있어요. 그 상표법 108조를 보면 침해 행위가 8개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8개 행위에 이 리셀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원래는 메인 주장입니다. 뭐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그 8가지 행위의 종류도 좀 다르고 판매하시는 분이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 서비스 중에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그 고소장 가져오시잖아요. 그 고소장 내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셀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권리소진 이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려면 그 상품이 진정 상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품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진정 상품 팔려고 하시죠. 가품 팔려고 하시는 셀러분은 거의 없죠. 그런데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키워드를 추천받는 건 괜찮은데 그 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 키워드들은 따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분들께서는 그 키워드, 따로 표시된 키워드만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키워드는 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추천해주는 키워드가 어떤 거는 등록 상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했을 때 진정 상품이 아니게 돼요. 예를 들면 샤오미라는 키워드를 추천받아서 샤오미를 키워드로 썼는데 실제로 판매한 제품이 샤오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샤오미 진정 상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소진 이론이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 추천받아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키워드 추천 사이트를 사용하다가 고소당한 경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 추천 받을 때는 조심하라는 말씀은 드리긴 하죠.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 셀러가드 사용하신 케이스 중에서는 이기신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소진 이론이나 다른 주장도 할 수 있고 그 중에 고의 주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파셨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받는 경우가 있어서 풀어지고 포기하시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